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좀 다소 웃길 수도 있고 조금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네네. 왜 고학력 자녀분들이 항상 잘 풀리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부부라고 해서 꼭 자녀가 무조건 정말 DNA가 존재한다면 공부머리를 무조건 타고난 DNA가 있다면 왜 자녀도 무조건 좋은 학교를 입학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모는 조금 학벌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혼자 되게 특출나게 잘 풀리는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 혼자 내린 결론이에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부모나 주변 친척, 조부모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좀 학벌이 좀 괜찮다 그랬을 때 자녀가 잘 풀리는 경우가 당연히 있잖아요. 잘 풀렸다 얘기하면 그냥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일시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케이스와 좀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가 좀 배우신 분들이면 대화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선택하는 어휘나 토론하는 그런 주제가 그냥 밥 먹고 뭐 돼지고기가 맛있네, 소고기가 맛있네 이런 거에서 끝나지 않고 좀 정치, 뭐 무역, 뭐 외교, 뭐 다양하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금융이면 금융, 뭐가 또 있을까요? 과학, 사회, 역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학도 있고 정말 다방면으로 그리고 물론 미술과 음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많이 관심을 두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꽤 높아요.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 좀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동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읽는 책의 수준이라던가 그런 게 좀 남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책을 좀 많이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성장하니 부모가 많이 책을 읽으니 아이들도 조금 따라서 좀 더 책을 읽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족 안에서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공부머리죠. 타고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IQ 점수가 완전 중요하진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50점인 IQ 그 스코어를 가진 사람과 150가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어요? 네네. 뭔가를 하나를 터득하더라도 좀 빠르게 캐치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조차 공부하는 인풋이 없으면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 없인 거저 얻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안 풀릴 수는 있지만 무시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좀 직업이 좋으시고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과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부모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설렁설렁 노는데 성공한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좀 노력형이 더 많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한 친구들은 원래 그렇게 노력을 해야 좋은 결실을 얻나 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분위기에서 배우고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멘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성장해서 잘 풀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면 부모가 진짜 소위 엄청난 학벌에 진짜 엄청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인데 잘 안 풀린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런 걸 살짝 생각했을 때 이 또한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들이 워낙 항상 똑똑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도 나처럼 우리처럼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어찌 보면 방치까지는 아니어도 그것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느 그룹은 진짜 엄청나게 시켜요. 자기가 공부한 것 그 이상으로 엄청 시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시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시켜도 너무 안 시켜도 조금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시켰냐 덜 시켰냐를 막론하고 자녀가 느꼈을 때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시면 그게 너무 넘사벽처럼 느껴져서 난 어차피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조금 했는데 잘 안 풀리니까 그냥 좌절을 바로 해버리는 친구들이 은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실제 보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현재 생활만 보지. 근데 어찌 보면 어딘가에 회사원이다. 그런데 옛날엔 진짜 엄청 열심히 했지만 회사원으로서 예를 들어 회식을 좀 많이 다니면서 술을 좀 많이 드셔서 귀가를 하시면 아이들이 보는 우리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아빠일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아빠가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그 회사의 그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아빠는 저렇게 노는데 노력도 별로 안 하는데 나는 노력을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가 정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되게 인텔리하신 분들이더라도 물론 멘토를 삼아서 잘 해나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서 좀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저는 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봐서 저는 첫 번째로 넘사벽 부모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빛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에요. 엄마표 교육이든 아빠표 교육이든 이제 아이를 이제 부모가 조금씩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좀 놀랐었는데 진짜 똑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비애는 뭐냐면 잘 이해를 못하고 조금 덜 빠른 친구들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 왜 14 나누기 2가 7인지를 분명 내가 설명했는데 분명 내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있을 수가 있어요. 많다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는 좀 살짝의 좌절과 부모와의 사이가 좀 이제 갭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이제 부모의 똑똑함을 많이 보잖아요. 또 이게 또 살짝 1번과 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모를 둔 자녀분들은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도전 정신이라던가 좀 그런 게 많이 좌절되는 경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똑똑한 부모를 둔 그런 자녀들은 더 많이 좀 깝깝하고 부모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들, 그래서 외고도 가고 과학고도 가시고 그래서 좀 소위 옛날에 스카이나 좋은 인서울을 들어가신 분들은 옛날 공부하던 스타일, 옛날 교육 시스템에 젖어서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잘 됐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서포트를 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그런 꼰대스러운 마인드? 라떼는 말이야 이게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아이들이 또 역시나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는 갈등과 또 스스로 또 좌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공부는 부모가 정말 똑똑하고 뭔가 잘 알려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뭔가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거기서 회복 탄력성도 있고 좀 공부를 해봤더니 나 좀 괜찮게 잘 안 해? 좀 조금만한 성공의 맛을 느낀 친구들이야말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무조건적인 공식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공부 감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잘 이렇게 어루만져지고 좀 이렇게 잘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엄마가 얼마나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냐면 말이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사실 저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를 봤는데 10문제 중에 2개 맞고 다 틀렸어.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엄마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 왜냐면 내 딸이 노력을 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10문제 중에 2문제 맞추고 8문제 다 틀려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한데 괜찮다고 노력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또 노력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더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용기를 정말 붙여다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공부 정서만큼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좀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공부로 뭔가를 성공하지를 기대를 안 했던 거? 네네. 뭔가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저희 아이들한테 뭐 저희 첫째가 지금 막 뭐 영재고 과학고 간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응원하고 만약에 또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저는 사실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정말 운이 좋게 입학을 했어. 근데 잘 공부 따라하기가 어려워. 그럼 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용기와 뭔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지? 좀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얼마나 다행이냐고. 엄마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같이 배워나가는 중이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흘러가는 그런 엄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얘기는 했으나 네, 저희 사실 아들은 엄마가 좀 많이 알아서 뭐 교육 시스템이든 뭐든 많이 알아서 자기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길 바란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모르는 소리. 엄마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 독립심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 숙제하고 나는 내 숙제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좀 계속 그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째 그 아들은 자기가 엄마보다 수학을 굉장히 더 잘한다고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나름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고작. 근데 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고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보다는 확실히 수학에 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네,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도 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기 위해선 대학교에서 정말 좀 수학 과목을 좀 꽤 높은 단계까지 들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부러 아이에게 엄마가 말이야 이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사실 잘한 적도 없고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찝으면 너무 부모가 너무 잘나서 아이의 기를 죽이는 것보다 그냥 조금 어설픈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대신 공부는 네가 하렴. 좀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영어가 좀 문제였죠. 네. 예전엔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랍시고 영어를 좀 아이에게 알려줬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는 미국에서 좀 살다 왔으니 나는 엄마를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걷다 대고 아니 왜 자꾸 엄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세대도 다르고 너랑 너무나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엄마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지 뭐 완벽하다거나 너 엄청난 뭔가 저희가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영어 원서를 좀 즐겨 읽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자주 이제 통화하고 이제 놀고 그러는 것 뿐인데 엄마를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민결과 현재의 민결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민결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생각을 해라. 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좀 그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부모가 너무 월등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이랑 좀 전략적으로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네네. 그때와 지금은 또 너무 다르니 그런 식으로 좀 자녀 교육할 때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그래서 제가 엄마표 영어 할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께 사실 이 말씀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진짜 너무너무 넘사벽 부모보단 조금 비슷하거나 그냥 한 발자국만 더 앞서 나가는 부모가 아이 정서에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신 부모를 둔 우리 엄마가 피아니스트야. 그러면 뭐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자녀들은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글쎄 의사 집안에 또 의사가 또 나온 경우도 솔직히 많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약사인데 부모 입장에 좀 의료계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자녀분이 그거를 호응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오히려 부모가 조금 부족한 게 좀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학력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 감성을 좀 잘 생각하면서 좋은 말, 이쁜 말, 좀 용기 붙어주는 말, 그리고 믿어주는 거. 네. 아, 넌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좀 솔직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좀 노력하면 충분히 네네,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성장한 친구라면 뭐 당장 좋은 대학교, 뭐 좋은 고등학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인생 길잖아요. 네, 인생 전반적으로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신랑이 맨날 저한테 그 얘기하는 게 자녀는 엄마 머리를 닮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싫다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뭐가 자꾸 엄마 DNA야. 그거 아니라고 저는 자꾸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듣기 싫어요, 그 말. 노력이라고 노력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교육 철학 그냥 잘 풀린 케이스와 덜 잘 풀린 케이스를 지켜봤을 때 부모의 학벌이 꼭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더라. 고로 부모의 DNA가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DNA 그런 공부 머리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그런 DNA라기보다는 환경과 공부 감성과 좀 나누는 대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 공유해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